패러데이가 자석을 움직였더니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아, 자석 움직이면 정말 전기장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량적으로 어떻게 전기장이 생기는가 하는 법칙을 찾아내야 되겠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원형 회로가 있다고 지금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패러데이가 이렇게 실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원형 회로가 있다면 거기서 자석을, 그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였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지고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는 자기장이 점점 더 세집니다. 세져요. 그랬더니 여기에 전류가 흘렀어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기장이 생기고 여기에 기전력이 생겼다. 기전력이 유도됐다. 배터리를 붙여주지도 않았는데 배터리의 역할을 하는 기전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도 기전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폐회로 부근 여기에서의 자기장을 B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속, 이 폐회로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을 파이B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 폐회로에 유도기전력이 생기는데 유도기전력을 E라고 하겠어요. 요거 E자라고 그랬죠. 입실론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알파벳 대문자 E의 필기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떨 때 이런 유도기전력이 생길까? 우리 자석을 움직이면 자석을 움직였더니 자기장 생긴다. 그런데 그 유도기전력을 생기게 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놀랍게도 이거였습니다. 이거 유도기전력 생기게 하는 직접 요인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뭡니까? 네, 자기장 선속인데 이 자기장 선속이 변할 때 자기장만 변하더라도 자기장 선속이 안 변하면 유도기전력 안 생깁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자기장 선속인데 어떤 자기장 선속?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 그러면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바뀌면 그러면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한 크기의 유도기전력이 생기냐? 놀랍게도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지금 저 왼쪽에 유도기전력이에요. 이걸 갖다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 파이B가 자기장 선속,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유도기전력과 같다. 앞에 뭐 상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만 하나 있고 네, 이거 같다. 이게 바로 유도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변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이 마이너스 부호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자기장 선속이 변한다 그랬죠. 자기장 선속이 변하는 것이 억제시키는 방향이다. 저 마이너스는 저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장 선속이 변하지 않도록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 자기장 선속이 변하지 않게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조금 이따 하게 됩니다. 요 마이너스 부호 요거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굉장히 처음에 자, 요 부호의 의미를 알기가 힘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렌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렌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 마이너스 부호만 떼서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있을 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항상 변화가 억제되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렌츠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것은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석을 안 움직이더라도 저 선속이 바뀌면 유도기전력이 생깁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자기장 선속만 바뀌면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식의 의미입니다. 이 식은 무엇에 대해서? 네, 저 파이 B가 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파이 B만 바뀌면 그러면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 앞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 양쪽에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저 우변의 식 앞에 개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좌변과 우변의 차원이 같다는 뜻이죠. 근데
자, 좌변의 차원은 뭐겠습니까? 전위의 차원, 스칼라 포텐셜의 차원과 같죠. 스칼라 포텐셜의 차원은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것과 같죠. 근데 이건 뭡니까? 자기장에다가 넓이 곱한 다음에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이 차원이 같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그래서 우변의 차원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차원 확인할 때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안문식이나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비교하면 좋다 그랬죠. 자기장 선속은 우리 자기장에다 넓이를 곱한 것인데 자기장의 차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차원과 비교하려면 요거 자기적 구하는 요 로렌츠 힘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 힘의 차원 알고 Q의 차원, V 차원 아니까 자기장 차원 저걸로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네요. 저식 하나 쓰고 또 하나 우리 자기장 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넓이죠. 요 두 개를 써가지고 우변의 차원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저 우변의 차원은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네, 저기에 자기장 선속은 뭐예요? 자기장 곱하기 넓이고 그다음에 시간으로 나누는데 자기장의 차원은 뭐가 같아야 될까요? 저 자기장이니까 힘을 QV로 나눈 것과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는 거리의 제곱이죠. 그 T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L 나누기 T 요거의 속도니까 저거하고 없어져요. 그러면 F 나누기 Q하고 L 하나만 남죠. 근데 F하고 L 곱한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힘에다가 거리 곱하면 에너지 차원이죠. 이게 바로 에너지고 그걸 전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무슨 차원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기전력의 차원, 전위의 차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변의 저 식이 전위의 차원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실제로 전위의 차원이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우리가 식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뭐냐면 앞에 아무런 개수가 필요 없다. 저 앞에 개수가 없이 그냥 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패러데이 법칙, 사실은 패러데이 법칙에서 폐회로에 생기는 유도기전력은 우리 자기장 선속의 변화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같다. 근데 비교해 봤더니 차원이 같다. 그러면 앞에 개수가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도기전력이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을까? 자기장 선속이 어떤 방법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우리 자기장 선속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때요? 자기장 곱하기 넓이인데 이 자기장이 변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적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면적분인데 이 적분하는 면 이건 뭡니까? 폐회로를 돌아가는 C, 요 폐곡선이죠. 이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바로 S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장 선속이라면 이 우변이 바뀌려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여기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자기장이 바뀌면 여기는 자기장인데 자기장 바뀌면 어떻게 하면 자기장 바뀝니까? 아까 자석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장 바뀌었죠. 폐회로 근처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폐회로에서의 자기장 바뀌는 거죠. 폐회로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면 자기장 선속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자석 왔다 갔다 했더니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석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자기장 선속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폐회로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자기장인데 면적분하는 넓이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속이 바뀌겠죠. 그래도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석 움직이지 않아도 폐회로의 넓이가 달라지면 그러면 자기장 선속이 바뀌고 그러면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두 개가 뭐였어요? 스칼라곱이죠. 스칼라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이각, B의 방향과 이 DS의 방향의 사이각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래서 폐회로가 자기장에 대해서 놓여 있는데 그렇게 움직여줘요. 사이각이 막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장 선속이 또 바뀌죠.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교류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코일을 갖다가 돌려주기만 하면 거기에 저절로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선속의 정의만 보고서 우리 유도기전력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기장은 두 가지 종류의 전기장으로
사실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눠야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전기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항상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왔죠. 네. 양전하에서 생겨서 음전하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유도기전역에서의 전기장은 어때요? 여기서 지금 자기장 선속을 바꿔준다고 해서 전하가 생기는 겁니까? 전하 없죠. 전하 없습니다. 전하가 없는데도 전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건 마치 자기력선처럼 동글동글한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우리가 정전전기장, 그 다음에 자기장 선속이 바뀌어서 생기는 전기장을 우리가 유도전기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정전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인데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하면 항상 영입니다. 우리 전에 배웠죠. 그래서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하면 요놈은 항상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야지 되니까 뺑뺑 돌려줄 것 같으면 한 바퀴만 돌리면 항상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0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스칼라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보존력도 이게 성립했죠. 보존력에서 이게 성립하면 그 힘을 포텐셜 에너지 표시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전기장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그걸 스칼라 포텐셜로 표현할 수가 있는 스칼라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어서 자 이렇게 스칼라 포텐셜은 요놈의 선적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런데 유도전기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변하는 자기장 주위, 자기장 선속이 바뀌어서 생기는 전기장인데 이때 폐회로에 대해서 한 바퀴 삥 적분했더니 그게 뭐와 같았어요? 유도기전력과 같았죠. 그게 0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은 어떻게 되냐? 여기 정전전기장처럼 0이 되지 않고 0이 되지 않는데 이건 0이 안 됩니다. 전화가 없어요. 한 바퀴 뺑 돌아요. 이거 한 바퀴. 그래서 이건 시작과 끝이 없어. 이 전기장의 전기력선은. 이게 바로 무엇과 같냐면 유도기전력과 같다. 그래서 그걸 적분한 거, 요거 적분한 거, 폐곡선에서 한 바퀴 뺑 적분한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유도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이 있는데 그 전기장이 시작과 끝이 없이 한 바퀴 돌아가면 그건 뭐예요? 네, 그건 기전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을 우리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가우스 법칙을 적분 형태로 표현하고 미분 형태로 표현하고 뭐 이런 거 한 적 있죠. 우리 적분 형태로 패러데이 법칙을 표현한다면 우리 자 이렇게 패러데이 있을 때 우리 자기장 어땠습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자기장 선속이 있으면 자기장 선속은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우리 한 바퀴 뺑 돌 때 유도기전력이 생기면 그 유도기전력은 저 폐곡선에 대해서 폐회로를 따라서 그린 겁니다.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이 바로 유도기전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폐곡선이라고 하면 요거 이 S는 뭡니까?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기장 선속이 이렇게 되고 유도기전력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게 생겼어요? 패러데이 법칙이 이렇게 생긴 데다가 대입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유도기전력 대입하고 자기장 선속 대입했더니 어때요? 적분으로 표시됐죠? 이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을 적분 형태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패러데이 법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전부 다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적분 형태로 표현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사실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했냐? 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가우스 법칙이죠. 자, 이걸 갖다가 딱 쓸 것 같으면 이거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전기장 선속. 그렇죠? 이게 뭐예요? 네, 그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죠. 자, 이렇게 적분 형태로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 무엇에도 적용할 수 있냐면 자기장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기장은 우리 N극과 S극을 따로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장 선속, 폐곡면에 대한 총 자기장 선속 항상 0이었죠. 요거 적분 형태로 쓰면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암페어 법칙이 있었습니다. 암페어 법칙은 뭐였어요?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I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적분 형태로 쓰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패러데이 법칙도, 네, 패러데이 법칙을 접근 형태로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전자기 현상에 대한 기본 법칙들인데, 이거 이렇게 써놓고서 보니까 무슨 생각 듭니까? 여기서 보니까 봤더니 어때요? 여기에 선적분 있고 면적분 있고 하는데, 자, 요 놈은 요거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하고 전기장에 대한 패러데이 법칙은 전기장에 대한 법칙인데, 하나는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이 얼마다라고 하는 법칙. 요 하나는 요거 면적분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이 얼마다라고 하는 법칙이죠. 그 나머지 두 개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두 개는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이 얼마다,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이 얼마다라고 하는 법칙이죠. 이렇게 여러 사람에 의해서 따로따로 발견되는데도 알고 봤더니 두 개는 전기장의 선적분과 면적분에 대한 법칙, 또 나머지 두 개는 자기장의 선적분과 면적분에 대한 법칙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 이거 말고 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은 서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드는 걸 확인하는 법칙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폐회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석이 바뀌면,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장 만들긴 하는데 그 전기장 만드는 핵심은 뭐예요? 폐회를 지나가는 자기장